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요새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바이콜을 오늘 하셔가지고 아침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바이콜입니다. 강하게 얘기하시길래 TP도 좀 높은 편이어서 제 생각에는 현재가 대비. 근데 이게 사실 7월 14일 날 코알패션 그때도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었어요. 네. 근데 녹음을 못 했었어요 그때 이게. 네네. 로젠특배 인수하면서. 네. 또 다행히 또 주가가 그 사이에 막 치고나가진 않았으니까 쭉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좋게 보시죠? 코알패션 하여튼 바이콜이면서 로젠특배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인수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7월 14일에 낸 자료가 있는데 그게 로젠특배 인수 코멘트였고 사실 그때 관련 내용을 많이 정리하고 모멘텀도 설명을 했지만 TP를 많이 못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뷰를 쓰면서 TP를 올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로젠특배 추천 증시 반영에 앞서가지고 일단 리뷰 자료니까 리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코알패션이 이번에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랐는데 특히 패션 사업부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OPM이 그 22.8%라서 의류 업체들의 전반적인 OPM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분기도 이제 그 마진이 올랐고 이번 분기도 마진이 올라서 고마진 사업 구조의 저력이 좀 강화되었다, 연이어 강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코알패션 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이 언더웨어 회사 아니냐 아니면 홈쇼핑 보면 나오는 속옷은 다 얘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홈쇼핑만 하는 회사 아니냐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좀 있는데 레포츠류의 그 성장률이 굉장히 세가지고 지금은 레포츠 아니면 스포츠류 이런 쪽이 비중이 36.4%고 이 레포츠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비중 자체도 그 변화기에 있는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고요. 그리고 유통 채널별도 홈쇼핑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커머스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커머스도 많이 늘어요? 네. 채널별로도 상당히 과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업체에서 좀 상당히 젊고 빠르고 또 이제 뭐 매출 구조라던가 포트폴리오 그 구성도 좋은 상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알패션 그 예전에 냈던 자료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7월 14일 자료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거는 그때 여기 안 올려놔가지고 그때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일단 로젠특배를 100% 인수한 거라서 이제 4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 온기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100% 인수를 했기 때문에 로젠특배 매출액 전체가 반영이 되는 구조고요. 근데 보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코알패션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4,200억 원 정도. 근데 로젠특배는 5,100억 원 정도 했기 때문에 본업 매출보다 훨씬 큰 걸 끌고 오는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로젠특배 자체도 그 5년간 CAG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좋은 걸 인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기에 반영되는 연간에 반영되는 그것도 크지만 그 자체로도 시너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코알패션이 다른 회사랑 굉장히 다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아예 없고요. 거의 없고요. 네, 오프라인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다 홈쇼핑이랑 이커머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젠특배 같은 경우는 거의 85%가 이커머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젠특배와의 그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의 코알패션이 기획해서 생산, 판매까지 일어나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송까지 붙어주면은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로 확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품목? 네. 나도 그게 궁금해서 너무 비슷한 것만 해가지고. 코알패션이요? 품목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나도 아까도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맨날 브랜드 속옷만 얘를 이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스포츠 쪽도 좋아지고 로젠특배는 그러면 얘네와 시너지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쪽도 늘어나고 자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시너지도 굉장히 이제 큰 상황이고
이제 그 코엘패션에 붙어주면은 서플라이 체인 그 완성상 그 비용 효율화 효과도 굉장히 좋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코엘패션의 모기업이 대명화학인데요. 대명그룹. 그래서 그 밑에 그 의류회사가 몇 개 더 있어요. 패션 플랫폼이라던가 몇 개 더 있는데 그쪽과의 통합 물류 플랫폼을 로젠택배랑 같이 구축을 하면은 그쪽으로도 좀 이제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투자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어떻게 들고 오는지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들고 온다고 쳐도 뭐 EPS 희석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은 그렇게까지 그치. 내 투자 포인트는 아닌데 거의 다 현금으로 들고 오고 나머지 조금 장기 차입 형태로 들고 오는 이번에 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이렇게 현금이 많았어요? 일단 대명화학 쪽이 와. 현금이 풍부한 회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마시면 게 인수하는데 그냥 캐시로 해버려가지고 네. 지금 그게 굉장히 저는 그게 제일 가는 투자 포인트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뭐 1차 뭐 계약 이쪽은 거의 다 현금으로 냈고 그리고 남은 것도 거의 그러니까 아예 그 EPS 희석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고 온 딜이 100%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굉장히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코엘패션 자체도 그러니까 로젠택배를 떼놓고 봐도 지금 일단은 반기 배당을 주는 회사고요. 현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까지 12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이것도 미뤄봐도 놀라웠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더라고요, 얘들은. 네. 소각을 해버리는 회사가 많지 않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매각을 해서 소각까지 가는 회사 국내에 많지는 않는데 여기는 소각까지 갔다 이 점을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ESG 녹음을 했었는데 뭐 이게 꼭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네. 지혜관에서는 참 그게 가능했던 이유도 현금이 풍부했기 때문이고 그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금으로 들고 온 게.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로젠택배를 들고 왔는데 그 택배가 반영되는 그 규모 폭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굉장히 크게 목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좀 이제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이벤트 아닌가 사람들이 모다 생각하고요. 그룹 저기 그 대명화 이렇게 하면 되게 사람들이 뭐야 하는데 모다 아세요? 모다 맞잖아 이게. 되게 많거든 모다 아울렛이라고. 네, 밑에 되게 많아요 대명학. 그래서 그 거기에요 이게 그래서 캐시가 많더라고. 네, 대명학도 네이버에 딱 쳐보면 뭐 M&A 규제 뭐 이런 거 딱 뜨더라고요. 원래 유명한 분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연간 추정치를 일단 3페이지 가보시면 요 회사를 네. 그래서 로젠택배 실적 추정치를 반영한 전체 실적 추정을 다시 좀 추정을 해보았고 이게 뭐 그대로 100%니까. 네.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추정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 무슨 4분기에 말인지 반영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반영 전후로 해서 뭐 이제 BS라던가 CF를 좀 더 추정을 하고 또 SOTP로 쪼개면은 살짝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뭐 브로드하게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표사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네, 추론하기 간략하게. 위해서 해본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모델하는 게 어디냐 이 말들을 하지 말았으면 네, 좋겠어. 그러니까 뭘 가정을 했었냐면 일단 코엘패션 추정치는 그대로 가고 내년 성장률을 10%를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로젠택배 쪽에서 15% 연간 성장률을 가정을 했습니다. 로젠택배 그 이전에도 성장률을 보면 매출액 성장률이 뭐 19%, 15% 이렇게 쭉 좋게 나왔어요. 엄청나네. 네, 그래서 2022년에도 15% 성장을 가정으로 반영을 했고 이렇게 반영을 이제 보시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갈 때 매출액이 확 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가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DP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젠택배 인수권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을 좀 보자면 주가가 그 밑에 뭐 뻥 밴드, 떴다가 그다음에 헤매는 거지 뭐. 네, 밴드에도 살짝 나와 있는데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반응을 안 하고 저도 이게 이제 자료를 쓰고 나서 하루쯤 혼가 확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자료 쓰고 나서 네, 왜 그 첫날은 왜 반응이 없었던 거야? 그러게요. 또 그거. 모르겠지. 그래서 하루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확 뛰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내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뭐 주가적인 면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듣기로는
그 로젠 택배 인수권에 대해서 공매도를 잡았던 물량이 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추측하기로는.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철저하게 펀더멘탈 요인으로 볼 수 네.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제일 중요한 건 4분기가 되면 이게 그 기반형되기 시작하는 거잖아. 네, 숫자가 매출 올라오는데 단점이 있잖아. 매출 올라오는데 네. 마진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마진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마진이 높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 내 코를 해보시면 반응이 어때요? 그러니까 코웨를 하면 딱 이미지가 나 정도 생각이거든. 속옷회사, 홈쇼핑 딱 이거 사실 이미지가 우리 보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잘 모르지. 많아요. SJ 그룹 네. 얘기하고 요즘 다 그거 얘기하지. 관심이 많이 없으셨던 종목이라서 관심들은 갖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좀 슬슬 조금씩 더 물어보시고 지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로젠택배가 만약에 그 시너지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택배 기업에 대한 소위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가 있거든요. 네. 이게 들어온 거잖아. 또 택배 회사 하나가 더 네네. 이게 인수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죠. 나도 이게 아침에 이제 우리 심지원 요원이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담백한 친구야. 그 말 돌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딱딱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좋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회사가 좀 나도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공부를 자꾸 하셔가지고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공감대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 물어본 거예요. 반응들 어떠냐고. 네. 뭐 이제 좀 알아가야 되는 단계이지 않나 그래요. 싶습니다. 그럼 심지원 연구원 종목으로 해서 많이들 알리고 네. 더 말씀드릴 거 없어요? 코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TP가 약간 과한 느낌이 있었거든 내가. 네. 13,000원이면 나는. 근데 이 정도면 뭐 초기 단계에서 1차 TP다.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TP를 많이 올리는 게 근데 또 어설프게 올리면 로젠 택배에 대한 뷰가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또.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전체로 다 반영되면 네. 매출 성장은 확실하네. 확실하죠. 뻔한 거네 그거는. 네. 그냥 그 내년 여름 되면 상당히 회사가 다른 회사처럼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네, 성장 관점에서 그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네. 보통 되게 뻔한 얘기 같은데 뻔할 때 사람들이 그때 가서 좋게 생각하지 그 이전에는 잘 막막 좀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런 회사 같아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엘 패션 하니까 되게 그냥 조그만 회사인 줄 아시는데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네. 하면 할수록 나도 좀 알거든. 여기 계신 분도 하나 아는 분도 있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그렇죠.